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존재한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편입하시다 보면 3개월, 6개월, 1년 뒤 여러분들의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속적으로 확률 높은 종목들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의 계좌에 수익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조건 찍어라 2022년 내년 100% 급등, 10배 성장, 메타버스 저평가 탑2에 대한 이야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최대 평가하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대 시장 규모는 9천조 원 이상 성장 전망도 나오고 있죠.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적으로 600조 가량에 해당하는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글로벌 IT 기업들이 잇따라 차세대 사업으로 메타버스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페이스북 지금 현재는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메타라고 바꿀 만큼 이 메타버스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올라갔던 관련 종목들은 뭐였냐면 게임 관련 종목들과 엔터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의 흥미를 끌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컨텐츠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겠죠. 왜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5G를 보시면요. 개발을 해놓고 기술을 만들어 놓고 상용화는 시켜놨는데 당장에 쓸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4G를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사람들이 이 기술을 쓸 만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많은 가입자가 일어나 생각보다 많은 가입자가 안 일어나니까 품질 보증을 위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더욱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지 못하게 되고 그 통신소를 짓지 못하게 되는 요런 현상들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인프라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불만도 나오고 뭐 통신사들 입장에서 돈도 안 되는 사업들 더 넓혀봤자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와닿기도 하고 관련 종목들도 많이 나와서 게임 관련 종목들과 이런 엔터 관련 종목들이 매력적이다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덕질부터 명품 플렉스까지 엔터 정착한 메타버스라는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아이돌들도 엔터도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온라인 이 콘서트라든가 혹은 그 이외에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최근엔 SM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3대 기획사에서 중 하나의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에스파라는 그룹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정도 있는데요. 각자 옆에는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에서만 존재하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들이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엔터에서도 메타버스 시장을 밀기 위한 걸그룹을 낼 만큼 앞으로의 시장이 이 메타버스 시장으로 흘러가겠구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런 대표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찍어드린 디어유라는 종목을 공략해 말씀드렸죠. 디어유라는 종목들을 주목해 보시라 설명드렸고요. 이 디어유라는 기업이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조 8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이 에스파 등 많은 많은 아이돌들과 팬들의 소통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통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메타버스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근데 결국엔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오감과 연결시켜주는 어떠한 기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엄청나게 재밌는 동영상이 있다라고 해도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영상 산업이 커진 건 핸드폰의 보급이 굉장히 중요했죠.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동영상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우리에게 컨텐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주요하게 포인트로 잡을 게 바로 뭐다? 스마트 글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글라스는 9년 전에 과거에 실패했었습니다.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도 이후에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스마트 글라스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실패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인권 침해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싼 가격과 무게 그리고 그런 다양한 비싸고 무게까지 무거우면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기능도 심지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하러 필요하냐? 이거 상용화시킬 수 있냐 없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실제 제품은 출시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2012년 이후로 8년 지금 현재 9년 정도 됐죠. 9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IT 기업들은 성장해 왔고 기술의 혁신들도 많이 일어났죠. 특히나 반도체 부품들에 대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나노 기술을 통해서 작고 효율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시장을 통해서 배터리도 슬슬 개발이 들어가면서 빠른 기술 진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굉장히 작고 파워가 높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반도체 칩도 들어가다 보니까 가볍고 우리가 이용하기 쉬운 정말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일단 VR, AR 기술,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생활에서 끼고 다니는 지금 현재 상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사용할 만한 또 다른 지금 현재 그 인터페이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앞에 아예 안 보이죠. 고글 형태로 앞이 거의 뭐 메타버스 게임 세계 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이건 AR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요. 가상 세계를 기반한 VR 기술이 접목된 고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싸면 200만 원대부터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값싸게는 한 30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술이 접목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애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다 같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스마트 글라스 시장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샤오미는 14일 유튜브 채널에서 앞서 펼쳐진 디스플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스마트 글라스 컨셉의 상품을 공개했다. 제품을 공개했다. 일반 안경과 비슷하게 생긴 이 글라스는 무게가 51g밖에 안 되고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알림을 표시하고 전화를 할 수 있으며 뭐 이건 뭐 스마트워치에서 가능한 거죠. 근데 전면 사진의 촬영 카메라도 있다. 그리고 외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보여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등도 선보였다. 이거 거의 내비게이션 기능이죠. 외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콘셉트 제품을 콘셉트 제품치고는 제품의 사양이 구체적이어서 IT 업계에서는 곧 출시할 스마트 글라스 예고편이 아니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샤오미는 9일 페이스북과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벤과 함께 만든 스마트 선글라스 레이벤 스토리를 출시한 지 일주일 안 돼 자사 스마트 글라스 홍보 영상을 내놓았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내놓는 모습이죠. 이런 시장은 2019년도 20만 대 수준이었으며 스마트 글라스는 현재 전 세계 판매량 2024년도까지 4,110만 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인구에 조금 못 미치는 양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판매량이 대폭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 샤오미, LGU 플러스, 아마존, 애플, 삼성 여기다 MS까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MS는 마이크로소프트죠. 실제 이게 과거에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뭐 지금 현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팁스터 워킹캣 이 삼성 글래스 라이트라는 삼성전자 AR 글라스의 새로운 컨셉트 영상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된다. 이런 것들이 삼성이 개발 중인데 이게 누구랑 MS랑 같이 홀로렌즈 프로젝트도 착수하게 되면서 정말 스마트 글라스와 스마트 고글 쪽에 AR, VR을 전부 다 접목해서 메타버스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 과거에는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비쌌고 그에 비해서 기능이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가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가격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스마트 글래스 이번에 출시했다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VR, AR 기능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간단한 동영상 촬영, 전화 통화 녹음이 가능하고 안경테의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은 뭐냐면 35만 원입니다. 뭐 비싸면 비싸고 뭐 싸면 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전자기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형성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바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가벼워지기도 했고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지만 굉장히 싼 가격이죠. 자, 그럼 보급형이 한 3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싼 게 200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더욱더 높은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과거에 정말 상상만 해왔던 메타버스 시장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글라스 뭐 페이스북은 이미 내놨는데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장의 규모를 키워갈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들의 상품은 언제 예정되어 있냐, 언제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냐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애플 전문 IT 팁스터 정보 유출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애플의 첫 AR 헤드셋 같은 경우 4월에서 6월 사이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이 벌써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이 왜 나오냐면 진짜 정확하게 4월, 6월에 출시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미 제품이 나왔고, 그러니까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제품이 나왔고, 이런 테스트 제품들을 보통 직접적으로 구글이라든가 업체들, 애플에 다니는 기업 직원들이 직접 사용해 보면서 단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수정할 방안은 무엇인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다음 출시 예정일들이 보통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고 수정할 것이 있어서 조금씩 날짜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내년 정도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내년도에 출시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다. 지금 현재 메타, 그러니까 즉 과거 전 페이스북은 이미 출시했고 더욱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AR 기능을 들어간 지금 현재 스마트 글라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애플도 내년도, 뭐 늦어도 내년도 말에서 내후년 초 정도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홀로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 홀로랜드 결국에는 스마트 글라스에서 지금 현재 각막으로 직접적으로 쏘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죠, 여러분들? 정보를 눈에 쏴줘 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증강현실 AR 홀로렌즈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이런 프로젝트는 언제까지 지속될 예정이냐? 2023년까지 진행되고 프로젝트의 결과로는 이르면 2024년에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슬슬 기술 개발과 함께 제품을 내놓게 될 건데 근데 앞서 보셨듯이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벌써 2024년도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보시면 2024년도에는 9천조 이상 규모를 자랑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됩니다. 기기가 보급된다라고 했을 때 기기가 보급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20만 대에서 4천만 대 이상을 가는데 2024년까지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2024년도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2023년도부터 서서히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해서 피드백을 받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면서 2024년에 혁신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우리가
국내에서 구입하기 시작할 때 완벽했습니까? 느린 부분도 있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답답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다음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면서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쉽고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수정되어 갔잖아요. 이런 수정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도부터 늦어도 2023년도부터 시제품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전 뭐라고 보냐면 이게 왜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던 가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준비하고 있는 게 200만 원대 스마트 안경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건 고가 상품이고요. 싼 거 같은 경우 지금 저렴한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에서 내놓은 상품이 35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보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보급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요즘 스마트폰 비싼 거 사면 100만 원, 200만 원대 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싼 것들은 10만 원, 20만 원대도 나옵니다. 스마트폰이요.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해서 기능이 그렇게 안 좋지도 않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뭡니까? 인터넷, 동영상, 그리고 뭐 전화, 문자 이건 가장 기본일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제품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나옵니다. 그죠? 물론 더욱더 많은 기술을 접목하고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최적화된 것들이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싼 가격의 제품들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싸졌고 과거에 비해서 기술력에 비해서 굉장히 싸졌고 기술력에 비해서 부품들도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해지게 되면서 보급하기 좋아졌다. 그래서 과거에 이뤄내지 못했던 퀄리티에 대한 부분과 보급에 대한 부분까지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의 기술의 발전을 케어가 되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우리 시장도 빠르게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서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뒤로 가기 잘못 눌렀네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본격적으로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한 시기에 2017년도에 보통 애플의 이제 아이폰이 출시됐고요. 그 이후부터 스마트폰 붐이 일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2009년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서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 82%나는 엄청난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미국의 차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90%까지 시장의 이제 보급률이 나와주게 됐죠. 그 뒤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많은 IT의 성장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3G, 4G, 5G까지 성장하는데 지금 6G까지 바라보고 있죠. 데이터 통신 관련 업종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동영상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 핸드폰들이 계속해서 출시됐으니 마찬가지로 가성비 스마트 글라스들이 하나씩 출시될 거고요. VR, AR은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웨어러블로서 메타버스를 이용하기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슬슬 이제 막 시작하는 업종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업종에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준비해 놔야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열풍의 삼성 AR 글라스 상승 부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렌텍은 과거 삼성전자의 AR 글라스 미국 특허 등록 소식에 강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었냐면 이렌텍은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배터리팩 스마트폰용 케이스 충전기를 납품했던 업체이다. 이미 여러분들 협력 업체가 삼성하고 엮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미래창조부 국책과제로 진행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VR 구현하는 첨단 스마트 안경 단말기 사업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다. 관련된 기술력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기밀이겠죠. 얼마나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앞으로 이미 삼성과의 스마트 글래스 그 과거의 특허 이야기에 강세를 보인 바 특징 종목으로서 상승한 바가 있고 주목을 받는 바가 있고 주식시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책과제로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실제 인수되거나 혹은 이 기업의 기술을 받아먹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하는 등 대부분의 수혜 엄청난 수혜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부품들을 납품하는 정도는 이뤄낼 수 있겠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매력도가 높은 직접적인 부품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한 뒤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들 2020년도에 더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이렌텍의 기업의 실적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품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양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문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연간 매출 실적에서 보시면 영업이익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잘 나고 영업이익은 잘 쌓아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에서 보통 적자가 난 건 어디로 돈이 새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유보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시 내용을 자세하게 기업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봐야 알겠지만 보통 설비 투자를 이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을 봤더니 최근에 유상증자 3자 배정하고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배터리 설계, 설비 투자를 위해서 현재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번 연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8월 달에 일어났던 일인데 배터리 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져요.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기업으로서도 매력도가 높은 데다가 현재 보셨듯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 이슈도 가지고 있고 삼성이 납품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VR, AR,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시나 매력적으로 주가가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이렌텍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AR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한빛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IT 종합 솔루션 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빛소프트가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모양새이다. 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현재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서 파동이 나온 적이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으로서 한빛소프트는 항상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항상 움직임이 나왔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파동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간 종목이 나중에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보셨던 종목보다 그래도 지분이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지금은 영업이 당장엔 조금씩 적자가 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예요. 그죠?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이 기업은 꾸준히 투자를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부채 총계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크게 2018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줄어들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크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기업이 조금씩 깔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시장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한빛소프트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매출 성장에 따른 주가 파동이 그 어떤 기업들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업의 매출 실적 자체가 저는 매력적이라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 한빛소프트하고 굳이 이렌텍 같은 종목을 뽑아온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 보통 시장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다 할 실적을 못 냈기 때문에 다른 메타버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많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확인되실 거예요. 그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기대감도 실적도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오히려 애매한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세 상승이 나오게 돼요. 보통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죠. 일진머티리얼스, 동박, 그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과거에 정확하게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는 2차 전지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과거까지는 매출이 애매했기 때문에 주가가 애매하게 흘러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2차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번에 바이든 정책까지 이슈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가장 큰 상승 파동을 지금 이제 과거 한 대략적으로 1-2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정도 전보다 대략적으로 파동은 1000% 이상 10배 이상 파동이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주가의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폭으로 실적 성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되어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한빛소프트 같은 기업들 여러분께서 넣어 두시면 됩니다. 다만 많이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좀 실적도 좋고 괜찮은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 한국의 OLED 전문가 대거 채용. 우리나라 같은 경우 OLED 기술이 그 어떤 국가들보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지금 현재 업종입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인정을 받을 만큼의 퀄리티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 AR 특히나 이제 그 직접적으로 스마트 글라스 자체 중에서도 VR, AR이 아니라 VR에 들어가는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로 갈 수 있을 만한 VR에 들어가는 이 앞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겠죠. 화면에 들어가는 게 바로 OLED라고 합니다. 확인되시죠? OLED를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뭐 페이스북에서도 한국의 전문가들 채용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글래스가 OLED로 하나씩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VR이든 AR이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LCD 손잡은 삼성, LG OLED 협력 가능성 솔솔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유기 발광 바이오드 QD OLED TV 신제품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LCD 디스플레이에 유기 발광 바이오드 OLED 패널을 공급받아 OLED 판매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 삼성전자가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 중심으로 삼성전자 TV 사업을 총괄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내년 3월에 LG 디스플레이와 만든 OLED 패널을 공급받아 지금 현재 QD OLED와 투트랙으로 OLED TV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삼성전자는 현재 판매 중인 TV의 99%를 액점 표시 장치 LCD 패널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삼성전자는 TV 전략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LCD 패널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의 업체들이 LCD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통제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QD OLED는 엄청난 큰 단점이 뭐냐면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높은 이제 막 만들어낸 기술력입니다. 그럼 이제 막 만들어낸 기술력은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최고급 최고급으로 일단은 QD OLED를 사용하고 그 뒤에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지금 이제 OLED를 공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그러면 뭘 반증하는 거냐면 스스로 삼성전자는 OLED 일단 TV 판매 부분이겠지만 OLED에 있어서만큼은 자사가 스스로 생산을 통해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갈 OLED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LG와의 협력을 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항상 설명드렸지만 중국에 서플라이 체인이 몰려 있습니다. 생산 체계가 중국에 몰려 있어요. 왜 그랬냐면 과거부터 이 노동 중심적으로 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 값싸고 그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서 많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물가 상승률을 낮췄죠. 왜냐면 인건비가 더 싸니까 생산 단가가 싸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도 싸지면서 물건 싼 가격의 물건을 미국 기업들이 많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굉장히 싼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그걸 방관해 줬습니다. 왜? 물가를 안정시켜 주니까. 많은 가격 싸고 그에 비해서 높은 퀄리티 엄청 좋은 퀄리티는 아니겠지만 가격에 비해서 좋은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그죠? 민심을 잡긴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가만히 어느 정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비뒀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정권 이후로 엄청난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시작하면서 바이든 정부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미국이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빚이 누구한테 왔어요? 중국에서 왔죠.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빚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게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수출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무역으로 현재 돌아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중국이 망하고 미국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생산 체계를 싹 다 박살내고 그런 생산 체계 고부가가치 참 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것들을 싹 다 어디로 미국 쪽으로 옮겨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돌려서 계속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실 때까지 적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플라이 체인 생산 체계 자체가 이번에 이제 뭐 AI 로봇이 있으니까 뭐 로봇 자동화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해서 노동력이 굳이 필요 없어지게 된 시기라서요.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생산 체계를 박살내고 미국 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OLED 이런 공장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죠?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일단 OLED라든가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중국에 지어놓은 반도체 공장 그대로 놓고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놓고 나온다라고 해도 중국 사람들이 못 씁니다. 왜? 그걸 돌릴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없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만큼 이 첨단 부가가치 산업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높은 지식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고급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다 보니까 안 그래도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물건들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요즘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요 소수 문제도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고부가가치 사업은 아니었지만 지금 중국이 무너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들이 생겼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OLED에도 바로 LG하고 삼성하고 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배경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납품 기대감에 목표 주가도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앞으로도 이런 협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국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위주의 공장들이 무너졌고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LG하고 삼성하고 손잡지 않으면 제품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어왔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스마트 글라스에서도 바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많은 값싸고 괜찮은 높은 질의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삼성하고 LG의 협력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LG라는 그룹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뭐 이건 TMI이긴 한데 LG라는 그룹이요. 굉장히 재밌는 게요. 다양한 그 대표적인 재벌가들이라고 하죠. 재벌가들과 그 결혼이라든가 요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LG거든요. 그래서 LG가 국내 재벌 기업들 중에서 적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다 같이 내 편 하자라는 쪽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협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는 관심 가져야겠죠. LED 디스플레이.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우리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공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관련된 종목 앞으로 주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실적 좋은 종목 중에 생각하고 계시면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종목을 더 바로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은요. 여러분들께 항상 어느 정도 나는 단기 급등 종목들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시장에 대한 분석 나는 혼자 투자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오늘 정확히 어제 추천드린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추천드렸던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 오늘 어떻게 됐죠? 주가가 인성정보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주가가 8.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8%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3에서 5% 수익을 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현재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들 꾸준히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 추천들 항상 100%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현재 진행 중인데 진행되는 승률은 85% 확률을 여러분들께 계속 유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추천 종목들을 당일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 시장에 대한 분석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린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해드렸고요. 시장 방향성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오늘 시장 한 줄 정리 정도는 보신 게 낫겠죠. 네, 오늘 여러분께 관심 드렸던 종목은 비트컴퓨터 인성 정보 세종메디카라고 한국파마입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오늘 5% 정도 상승 나왔다 떨어졌고요. 인성 정보 아까 전에 8% 상승 나왔다 빠졌고요.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지금 현재 12.79%까지 상승하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맞춰드리는 종목들이 좀 확률이 높게 올라간 편이긴 합니다. 잘 올라간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주와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장마감 종목들, 특징 종목들 정리까지 해서 싹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급등 포착 자료입니다.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이 최근에 주목받을 만한 테마 이슈들이 나오면 로봇 관련주에서 종목들 정리 관련 종목들 쭉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받아두시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나오면 관심 있는 종목들 키워드를 로봇이면 로봇,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NFT면 NFT, 뭐 싸이월드 관련주, 경구윤 치료제 관련주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검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다 올려드렸어요. 실시간으로 앞으로도 계속 주목되는 섹터들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포착 자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당일 급등할 만한 관심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각자 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입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직접 다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게 좀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상한가 랠리를 검색하시거나 그냥 이재진만 검색하셔도 제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초기에 나오니까요. 화면 확인하시고 무료 설치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종목들, 시황들 그리고 자료들까지 많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 다운로드 받긴 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니까요. 제가 댓글하고 여러분들 내용에 여러분들께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셔서 링크 맞는 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시기 위한 좋은 정보와 내용들을 항상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구독 버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벌써 14,000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이재진의 사갈리 유튜브 채널 2만 명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되면 여러분들께 2022년도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하셔야 될 만한 테마 정리집 지금 현재 핵심 자료들을 하나 더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잊지 말고 클릭해 두시고 올라오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관심 좋은 종목들 보시고 분석 영상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자료집까지 많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항상 많은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 유익한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